안녕하세요. 저는 한미정이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고개를 갸우뚱하실 겁니다. 저는 지금 2명의 남편과 살고 있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게 되기 전까지는요. 이 황당한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셨고, 저는 외동딸로 자라며 부족함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성격은 조용한 편이었어요. 책 읽기를 좋아했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혼자 생각에 잠기는 시간을 더 좋아했지요.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 구립도서관 사서로 취직했고요. 조용한 도서관 서가 사이를 걷는 일이 제게는 천직처럼 느껴졌습니다. 28살이 되던 해 저는 정우를 만났습니다. 그는 도서관 단골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면 어김없이 나타나 경제 경영 서가를 둘러보곤 했지요. 처음엔 그저 성실한 이용자로만 여겼는데 어느 날 대출 카운터에서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 책 추천해 주신 거 정말 좋았어요. 수줍은 미소를 띤 그의 얼굴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우리는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책 이야기로 시작된 대화는 점점 깊어졌고 1년 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정우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일했고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평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결혼 2년 차 되던 해가을, 저는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를 무시한 차량이 제 옆구리를 들이받았습니다. 의식을 잃은 저는 곧바로 응급실로 실려갔고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1달 가까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정우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지요. 미정아,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퇴원 후 제 삶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이 자주 흐릿해졌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많았고 때로는 며칠 전 일도 가물가물했습니다. 의사는 사고 후유증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요. 하지만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날 아침 제 옆에 누운 정호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말투가 약간 달랐고 표정도 미묘하게 달라 보였습니다. 처음엔 제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 오늘 좀 다르게 보여요. 제 말에 정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봐. 요즘 일이 많아서. 그렇게 저는 넘겼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게는 2명의 남편이 있다는 것을요. 한 명은 부드럽고 다정한 정호였고 다른 한 명은 좀 더 활발하고 유머러스한 정호였습니다. 처음엔 혼란스러웠지만 곧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마도 사고 이후 뭔가 달라진 건 제 머릿속이었을 테니까요. 2 사람 모두 저를 사랑했고 저 역시 2 사람 모두를 사랑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그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저 혼자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은 단 1명이었고 그는 5년 동안 2 사람의 역할을 해냈던 것입니다. 제가 기억을 잃을 때마다 그는 다른 사람인 척 연기했습니다. 제가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제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요. 그리고 그 진실을 알게 된 순간 제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2 남편과의 생활은 예상보다 복잡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제 옆에 누운 남편은 조용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커피를 내려주며 오늘 날씨가 좋네요라고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수요일 저녁 퇴근 후 만난 남편은 활기차게 웃으며 자기야, 오늘 뭐 먹고 싶어?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혹시 제 기억이 또 잘못된 걸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그날의 남편은 유머러스한 쪽이었습니다. 과일 가게 앞에서 그가 사과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봐, 꼭 내 얼굴 같지 않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전혀 안 닮았는데요? 그래? 나는 둘 다 빨갛고 예쁜데. 그의 농담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했습니다. 며칠 전 남편은 이런 농담을 하지 않았거든요. 조용히 장바구니를 들고 제 뒤를 따라다녔을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남편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래? 내가? 네, 어떤 날은 조용하고, 어떤 날은 활발하고, 피곤해서 그런가 봐. 일이 많거든. 그는 다시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명절에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전을 부치고 계셨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거들었습니다. 신우이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올케 언니 요즘 어때요? 네, 괜찮아요. 신우이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가 많이 힘들어하는 거 알고 계세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힘들다고요? 아니, 그게. 신우이는 말을 흐렸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진아, 나가서 상 좀 차려라. 네, 엄마. 신우이는 서둘러 나갔고 저는 시어머니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미정아, 우리 정호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다. 내가 건강하면 됐어.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 누운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간에 주름이 잡혀 있었고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저를 볼 때마다 미안한 듯한 표정을 지었고 친구들은 남편 이야기만 나오면 말을 아꼈습니다. 저는 도서관 동료 성경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경아, 나 좀 이상한 거 같니? 무슨 소리야?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성경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언니 그냥 남편분 말 잘 들어. 그분이 언니를 정말 많이 사랑하는 거 알잖아. 무슨 뜻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행복하게 살아. 성경도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그의 모습은 지쳐 보였습니다.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고 셔츠 소매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응, 괜찮아. 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을 감은 채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요즘 일이 많이 힘들어요? 아니, 괜찮아. 거짓말 당신 표정 보면 알아요. 남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미정아, 왜요? 나 너무 힘들어.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안심시키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날 밤부터 저는 결심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든 제가 알아내야 했습니다.
남편이 왜 힘들어하는지, 주변 사람들이 왜 저를 보며 안타까워하는지, 그리고 제 기억 속에 두 남편이 정말 다른 사람인지,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설령 그것이 제가 원하지 않는 답이라 할지라도요. 1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아이가 생겼습니다. 딸 지우와 아들 준서였습니다. 지우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준서는 2학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제 상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기억은 흐릿했고, 여전히 남편은 두 사람으로 느껴졌습니다. 다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지우가 숙제를 하다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가끔 다른 사람 같아?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이니? 어떤 날은 조용하고, 어떤 날은 재미있잖아. 친구들 아빠는 그냥 똑같은데. 준서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빠 2명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눈빛이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아빠는 한 분이야. 그냥 기분에 따라 다른 거지. 그럼 엄마는 왜 가끔 아빠한테 다르게 말해요? 다르게? 어떤 날은 여보라고 하고, 어떤 날은 자기야라고 하잖아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당신, 아이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나 봐요. 남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괜찮아. 아이들은 곧 이해할 거야. 이해요? 뭘 이해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우는 나이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45이 된 그의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고 등은 조금씩 굽어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허리가 좀 아파.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라고 했습니다. 충분히 쉬셔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납니다. 진료실을 나오는 남편의 걸음이 느렸습니다. 저는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당신, 회사 일 좀 줄여요.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긴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남편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미정아, 나는 괜찮아. 정말이야. 하지만 그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정아, 정호가 요즘 많이 지쳐 보이더구나. 네, 저도 걱정이에요. 시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이 엄마가 미안하다. 정호한테 너무 무리를 시킨 것 같아서.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다, 그냥 정호 아빠 닮아서 고집이 세거든.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야. 시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우리 정호 잘 좀 챙겨줘라. 네, 어머니?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 손을 꼭 쥐고 계셨습니다. 어느 주말 남편이 아이들과 공원에 나갔습니다. 1시간쯤 지나 전화가 왔습니다. 지우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쓰러졌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야? 지금 어디 있어? 공원 벤치에 앉아 계세요. 근데 일어나질 못하세요. 저는 곧바로 공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은 벤치에 앉아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당신,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병원 가야 해요. 지금 당장. 아니야. 집에 가면 괜찮을 거야. 저는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병원 가요. 당신 이러다 큰일 나요.
남편은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해, 미정아, 내가 너무 약해졌나 봐.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탈진입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얼마나요? 최소 한 달은 쉬셔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환자분, 혹시 정신과 상담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요? 검사 결과를 보니 심리적 부담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은 뒷자리에서 잠들어 있었고 남편은 조수석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무너져가고 있었고 저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남편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왜요? 그냥 미안해.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주변 사람들이 왜 침묵하는지, 그리고 제 기억 속의 두 남편이 진짜 무엇인지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라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정호의 7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지우는 이제 35, 준서는 33이 되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렸지만 아버지 생일만큼은 꼭 모였습니다. 거실에는 조용한 웃음소리가 흘렀습니다. 아빠 촛불 끄세요. 지우가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70개의 촛불이 작은 불빛을 만들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후 하고 불었습니다. 촛불이 하나씩 꺼져갔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였습니다. 아이들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저와 정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옛날 사진 좀 볼래요? 저는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두툼한 가죽 표지의 앨범이었습니다. 우리의 젊은 시절이 담겨 있었습니다. 벌써 이렇게 오래됐네. 정우가 앨범을 넘겼습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사진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한 장의 사진을 유심히 봤습니다. 해변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정우가 웃고 있었습니다. 환한 미소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같은 날 찍은 듯한 다른 사진이었습니다. 역시 정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달랐습니다. 좀 더 차분하고 조용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두 사진을 번갈아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당신 이 사진들, 응. 이거 같은 날 찍은 거예요? 정우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 것 같네. 근데 표정이 너무 다르지 않아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아요. 정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저는 앨범을 계속 넘겼습니다. 아이들 돌잔치 사진이 나왔습니다. 정우가 지우를 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는 정우가 케이크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사진도 그랬습니다. 명절 사진도 그랬습니다. 정우는 항상 두 가지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활발한 표정과 차분한 표정. 마치 두 사람이 번갈아 나타나는 것처럼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혹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앨범을 덮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미정아, 네? 이제 말해야 할 것 같아.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주방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무언가 이야기하는 소리였습니다. 정우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너한테 거짓말을 했어. 거짓말요? 응, 아주 오래전부터.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정우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난 후에 너는 기억장애가 생겼어. 의사 선생님이 말했지. 너의 기억은 계속 리셋될 거라고. 어떤 날은 멀쩡하다가 어떤 날은 며칠 전 일을 기억 못할 거라고.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처음엔 네가 혼란스러워했어. 계속 내가 달라 보인다고 했지. 그래서 나는 결정했어. 뭐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네가 나를 다른 사람으로 느끼면 나는 다른 사람처럼 행동했어. 네가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응, 나는 한 사람이야. 두 남편은 처음부터 없었어. 그냥 내가 연기한 거야.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40년입니다. 40년 동안 저는 착각 속에 살았던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너를 지키고 싶었어. 네가 안정을 찾길 바랐어. 네가 행복하길 원했어.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나는 네가 진실을 알면 더 힘들어할까 봐 두려웠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방에서 지우가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차 드릴까요? 지우는 우리를 보더니 멈췄습니다. 왜 그러세요? 우시는 거예요? 준서도 따라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정우가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지우야, 준서야 앉아라.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너희도 알아야 할 것 같구나. 정우는 천천히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제 사고 이후의 일들을, 40년간의 연기를, 그리고 그가 느낀 무게를. 지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그럼 아빠는 계속 혼자서. 괜찮아. 나는 괜찮았어.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준서도 울먹였습니다. 아빠, 왜 아무한테도 말 안 하셨어요? 말할 수 없었어. 너희 엄마를 지켜야 했으니까.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40년간 남편이 짊어진 무게를, 그가 흘렸을 땀과 눈물을, 그가 참아냈을 고통을.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란 이런 것이었습니다. 상대를 위해 자신을 지우는 것, 상대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는 것. 정우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를 위해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정우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응,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할 것 없어. 나는 내가 선택한 거야. 이제는 제대로 시작해요. 제대로 된 우리를요. 정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하자. 제 손이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비로소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5년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폐렴이 심해져서 입원한 지 일주일째였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병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제 침대 옆에 앉아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주름투성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여보, 저는 가늘게 말했습니다. 응, 나 여기 있어. 당신 힘들었지요? 정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정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정아, 솔직히 말하면 힘들었어. 그렇겠지요. 특히 처음 10년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네가 어떤 나를 원할까 생각했지. 활발한 정우일까? 조용한 정우일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에서 회의하다가도 집 생각이 났어. 오늘 퇴근하면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할까? 어제와 같은 모습이어야 할까? 아니면 다른 모습이어야 할까?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야. 정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 이상하게도 점점 익숙해지더라고. 10년이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두 사람을 오갈 수 있었어. 20년이 지나니까 내가 누구인지도 헷갈릴 때가 있었지. 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가끔은 생각했어. 진짜 나는 누구일까? 조용한 정우일까? 활발한 정우일까? 아니면 둘 다일까? 당신은 당신이에요. 그래, 나는 나야. 그리고 나는 네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어. 창밖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후회해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거짓말. 정말이야, 너를 사랑했으니까. 네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했어.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정아, 내가 두 사람을 원했으니까 나는 두 사람이 되었어.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방법이었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나도 고마워. 너와 함께한 45년이 내 인생 전부였어. 지우와 준서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두 아이 모두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지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준서도 다가왔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 아빠 딸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저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훌륭하게 자란 우리 아이들을요. 너희도 고마워. 정우가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병실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정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 그리고 여전히 다정한 눈빛. 여보, 이제 편하게 쉬어요. 당신 평생 고생했어요. 이제 한 사람으로만 살아요. 진짜 당신으로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 약속할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제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정우의 얼굴이었습니다. 활발한 정우도 조용한 정우도 아닌 진짜 정우의 얼굴이었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희생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함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우는 평생 두 사람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사랑한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정우는 영정 앞에 서서 오랫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정아, 편히 쉬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더 이상 두 사람을 연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지우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빠, 이제 아빠 인생 사세요. 그래, 그럴게. 정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볕이 따뜻하게 내리쏘고 있었습니다. 1년 후였습니다. 정우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가끔 손님들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혼자 사세요? 아니요, 아내와 함께 살았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하늘에서 저를 보고 있을 거예요. 정우는 미소 지으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의 미소는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진짜 그의 미소였습니다. 사랑은 때로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 속에서 우리는 진짜 우리가 됩니다. 정우는 평생 두 남편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밌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